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백나롱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요즘 많은 분들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고 있을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증시는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스닥 증시가 프리장에서 시작은 그냥 보합에서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별다른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빠지고 끝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500로 설정을 해버리고 극찬을 쏟아내는 전망의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원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잖아요. 특히 지난주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역시 버블이었나? 그래,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좀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했다면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야,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건가 본데? 모건 스탠리식이나 되는 대형 기관에서 곧 있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거 뻔히 아는데 무슨 개망신 당하려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소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매수 좀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퍼진 것.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을 대거 매집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증시가 급격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뭐랄까요. 한편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AI 테마주 엔비디아 버블 붕괴 임박이라는 입장을 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바로 이렇게 말 바꿔서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그냥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안에서도 부서마다 견해와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새로운 입장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또 이렇게 해야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이 혹시라도 잘 나와서 주가가 또 한 번 폭등할 경우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거 봐라 내가 뭐랬냐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생기잖아요. 만약 폭락한다고 해도 거 봐라 내가 뭐랬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원래 기관들이 좀 치사하게 이렇게 양쪽 입장을 다 내고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이 꽤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제가 3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은행들의 새로운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 플러스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터지다 보니까 괜히 여기에 투자를 해놓은 미국 대형은행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어제는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FAS는 버크셔와 JP모건이 잘 버텨주면서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썸네일에 적어둔 대로 차이나 전기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다수 분들이 이제는 이 차이나 전기차 ETF를 손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제가 차이나 전기차 관련한 제 생각을 전달드리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근데 최근에도 종종 댓글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걸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중국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엔 그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식을 사더라도 중국 롱에 베팅하는 거는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는 숏을 치죠. 중국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여태까지 중국 숏 전적은 무패입니다. 제가 중국 숏을 잡은 이후에 돈을 잃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뭐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중국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는 제가 워낙 많이 언급을 해서 오늘은 그냥 안 할게요. 실업률 안 좋은 건 이젠 그냥 워낙 기본값인 것 같고, 중국이나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중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계속해서 파산을 하네, 디폴트 선언을 하네, 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국가 차원에서의 파격적인 부양책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이 또 공산당스럽게 시원하게 돈을 그냥 막 다 풀어 제껴가지고 억지로라도 경기 부양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짓도 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지방정부 파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돈조차도 화끈하게 못 푸는 이 상황. 뭐 이러다 결국 정말 극단으로 치달으면 풀기야 풀겠지만 어쨌든 그게 푸는 상황이 나온다고 해서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여러모로 그냥 안 좋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본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오늘 나온 중국 지표 보니까 산업 생산 수치가 3.7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4.5보다도 엄청나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수치도 예상치인 4.8보다 훨씬 더 낮은 2.5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중국인들이 경제가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그냥 돈을 아예 안 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확실히 더 와닿을 만한 소식이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차량 가격을 4%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무려 31%나 감소를 했고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이런 판매량 감소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같이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기업도 지금 중국에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슬라랑 애플 주가가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죠. 여러분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삶도 어려워 죽겠는데 뭔 놈의 전기차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혹은 막상 아직 닥친 게 아니어도 닥치려는 낌새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사람들이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라 그런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리로 돈이 전부 다 소진이 될 때까지 딱히 소비를 줄이지 않는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저축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지금의 중국 경제 하락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차이나 전기차가 오를 수 있냐는 거죠.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수출도 잘 하긴 하지만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중국 내부 매출이 절대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막 전기차 회사들 보조금도 팍팍 늘려주고 하면서 소비 심리를 다시 불태워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아직 해결도 안 되고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 전기차 업체들까지 챙겨줄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역시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JB 너의 의견에 공감 못하겠다. 나는 중국이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중국이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 전기차 산업 역시 강하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미국 주식들이 더 높게 계속 오른다고 해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 차이나 전기차 ETF를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